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차 아이오닉5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이오닉5를 궁금해 하십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네, 아이오닉5는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첫 번째 모델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의가 굉장히 높고요. 실질적으로 주행하는 느낌은 일반적인 전기차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아이오닉이라고 엄청나게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오닉이란 자동차보다는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동차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가 더 관건일 것 같아요. 아이오닉5에는 그동안 현대차엔 없었던 디자인 요소나 기술 그리고 기능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센터 콘솔이 움직이는 시스템 같은 경우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결국에는 언제나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쓸 것 같지만 자유도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수납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저 이런 가방 그냥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있고요. 센터 콘솔 뿐만 아니라 도어 트림, 도어 포켓도 공간이 넉넉한 편이에요. 플로어 쪽에도 수납 공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내연기관 자동차나 그동안 보여줬었던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월등하고 쓰임새도 좋게 꾸며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트 색상이 하얘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자동차가 굉장히 쾌적하게 느껴져요. 제 머리 위로 썬루프가 굉장히 크게 뚫려 있기도 하고, 옆 창문, 앞 창문 이런 시야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야뿐만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들, 다른 전기차들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이 센터 콘솔로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뻥 뚫려 있다 보니까 더 넓은 느낌을 줍니다. 아이오닉5에 실내를 두고 마치 거실 같은 편안함을 주고 싶었다라고 이제 현대차는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집 안에 들어갔을 때 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가구 배치나 살림살이에 따라서 집이 더 넓게 보이기도 하고 시원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오닉5가 주는 실내 느낌은 상당히 쾌적합니다. 실제로도 이 공간이 넓은 공간인데 그런 느낌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A필러가 급격하게 누워 있습니다. 보통 스포츠카들 시승할 때 정지선에 맞춰서 서도 위에 신호등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종종. 그럴 때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이오닉5 같은 경우도 머리 위에 있는 신호등 확인이 안 됩니다. 정지선을 제가 지금 딱 맞춰섰는데도 신호등이 가려져요. 네, 일단 신차를 주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신경이 쓰이는데, 아이오닉5에서 가장 신경 써지는 부분은 카메라를 통한 사이드 미러일 것 같아요. 아직 어색합니다. 거울에 비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단점은 조절할 수 있는 폭이 거울 미러에 비해서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특히 높낮이 조절이 일반적인 거울 사이드 미러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굉장히 잘 보여요. 이 패널이 그리고 가장 좋은 패널이거든요. OLED가 사용된 패널이기 때문에 전면의 LCD 클러스터보다도 훨씬 더 단가도 비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밝기 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설정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당장 알 수가 없네요. 밝기 조절 이런 것들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터치가 되는 방식은 아니고요. 시승사를 하면서 이 충전을 경험하게끔 계획을 짰네요. 근데 이 강동에 마련된 EV 스테이션에서 아이오닉5를 고속 충전을 할 수 있고, 그것도 간단하게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거리보다 이 충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주행 거리는 이미 나온 거고, 이 안에서 얼마나 손쉽게 충전이 가능한지도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5분을 충전하게 되면 100km를 갈 수 있고, 18분을 충전하면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꽤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충전을 저도 해봐야겠죠. 일단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롱레인지고 후륜구동 모델이에요. 일단 배터리는 48% 남아 있습니다. 이때 제가 지금 주행하는 스타일대로라면 198km를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키로수는 주행 모드를 바꾸면 또 이렇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에코 모드로는 최대 204km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간단하게 충전하고 얼마나 차 오르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48%에서 충전을 시작했거든요. 일단 잔여 시간은 8분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의 70%까지 채우는데 8분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 충전 중에는 이렇게 차에 편하게 눕다시피 들어 누워서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자, 일단 롱레인지 버전이 주행거리 보면 이제 복합으로 가장 높은 모델이 429, 가장 적게 가는 모델이 4륜구동 모델에 20인치 휠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 370km를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롱레인지예요. 스탠다드 모델은 아마 이거보다 더 멀리 못 갈 겁니다. 여기 EV 스테이션에서는 이제 800V까지 충전이 가능해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들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칸 같은 경우도 800V 시스템을 쓰잖아요. 타이칸도 여기 와서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했다. 18.25kWh가 충전이 됐고요. 딱 9분 충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상태를 좀 보죠. 자, 배터리는 70%까지 바로 찼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293, 에코모드로 30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100km 정도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출퇴근하는 용도면 100km 쓰려면 꽤 오래 걸리잖아요. 아니 뭐 일주일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전기차 충전이 오래 걸린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살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전기차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도 이런 식으로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저 시승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오닉5의 사전 계약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기차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전기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는 또 몰랐거든요. 반대로 아이오닉5가 공개되고 난 후에 실망을 하셨다라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었어요. 먼저 아이오닉5를 공개하기 전에 EGMP 플랫폼을 공개했고, EGMP 플랫폼의 설명만 들으면 엄청나게 새로운 자동차가 탄생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경쟁 모델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주행거리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뭐 주행거리는 방금 제가 충전을 했던 것처럼 충전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사실 400km 정도를 갈 수 있기만 한다면 크게 부족함이 느껴질 것 같지는 않았어요. 물론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도 충분하다는 거죠. 제가 아이오닉5에 실망했었던 부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랑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전기차 파워트레인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아이오닉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 카메라가 적용된 아웃사이드 미러, 이 움직이는 센터 콘솔, 다양한 수납 공간, 서랍식으로 열리는 글로브 박스, 서로 연결되어 있는 12.3인치 디스플레이, 뭐 이런 좌석, 누르고 돌리는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 기어 셀렉트,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전기차가 아니어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내연기관 자동차에 카메라 설치하고 모니터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죠.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되어 있는 자동차라면 평평한 바닥 만들 수 있어요. 움직이는 센터 콘솔 어렵지 않아요. 시트가 뒤로 편하게 눕는 릴렉션 시트, 이미 소나타 그랜저에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함들이 담겨져 있기는 하나 이게 아이오닉5여서, 그리고 아이오닉5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덜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OTA 시스템 뭐 이런 것에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아쉽게도 그 부분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정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이오닉5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전방을 보면서 전방에 이게 투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니까 몰입도가 확실히 높긴 높습니다. 어떤 신차가 나와도 뭐 아쉬운 부분은 있게 마련이에요. 자,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는 그냥 이 차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차의 외관 디자인과도 잘 어울리고 승차감이 꽤 좋은 편입니다. EGMP 플랫폼으로 바꾸면서 전부 후륜구동 기반의 자동차가 됐고, 리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멀티링크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는 토션빔 이거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고 전기 모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양쪽을 이어주는 토션빔 같은 구조의 서스펜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현대차가 우리는 승차감, 주행 성능에 투자할 거야 라고 해서 멀티링크를 쓰는 게 아니라 전기차 구조상 토션빔은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사용 못해요. 무려 5링크 서스펜션입니다. 일단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승을 해보면
상당히 딱딱한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제가 최근에 시승했었던 모델 Y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단단한 서스펜션을 지니고 있었고, 배터리가 주는, 그리고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프레임이 주는 둔탁함들이 어느 정도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아이오닉 5는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SUV에서 느껴지는 이런 출렁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세는 딱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디자인, 구조상 앞바퀴의 오버행도 짧고 리어행도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자동차의 하중이 이동할 때 그 출렁임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멋있는 비율을 위해서 디자인도 잡은 거고, 이런 승차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승차감은 이런 게 전부는 아니죠. 소리, 그리고 시트의 안락함,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보통 전기차를 타게 되면 전기차 자체가 내는 소리가 워낙 적다 보니까 작은 외부의 소음도 도드라지게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초창기에 나온 전기차 타보면 그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바깥의 소음이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닌데도 이 안이 너무 고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시끄럽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기차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아이오닉 5는 정말 조용한 거예요. 자동차가 내는 소리도 적고 옆을 지나다니는 자동차의 소음도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편은 아니지만 필름이 들어가 있는 이중접합 유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진 디자인을 취하고 있지만 바람 소리도 거세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대신 사이드 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피도 줄어들어서 외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소음도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고속도로에서의 가속도 살펴보면 시속 80km 정도에서 제가속을 할 때도 전기 모터의 최대 토크가 곧잘 느껴집니다. 지금 심지어 에코 모드였는데 와. 자, 에코 모드에서는 일단 전기 모터를 굉장히 아껴 쓰는 것 같고요.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렇게 머리 뒤로 젖혀집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초대거든요, 아이오닉 5가. 물론 이 초반 가속도 중요하지만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월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를 낼 때 전기 모터는 사실 회전을 하면 할수록 출력이 줄어들거든요. 회전 저항도 그만큼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엔진과 다르게 최대 토크가 갈수록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일단 일상생활에서, 일상 영역에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괜찮다라고만 하면, 가속 성능이 좋은 편이다 라고만 하면 아마 체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이 정도의 가속 성능은 2.0L 터보 엔진, 2.5L 터보 장착되어 있는 소나타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공포스러운 느낌이 있기도 있어요. 아이오닉 5에 적용되어 있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산차 중에서는 가장 수준이 높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도 꽤 예쁘게 꾸며놨고요. 차선을 인식하고 자동차를 차선 중앙에 놓이게도 해줍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돌려주고, 앞차와의 거리도 계산해주고, GPS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속도를 줄여주거나 내기순환으로 바꿔주거나 이런 것들 전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스티어링 휠을 돌리지 않아도 방향지시 등을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차선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제네시스나 다른 차종에서 경험을 했었던 거지만,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주변을 살피는 센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더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위화감을 들지 않게끔 상당히 부드럽고 정교하게 작동을 한다는 게 최근 이 시스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 아직 V2L 같은 기능은 설명도 못 드렸고 시연도 제대로 못 해봤어요.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아이오닉 5가 가지고 있는 여러 능력들은 저희가 시승차를 준비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첫 느낌만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EGMP로 만든 아이오닉 5는 일단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승차감도 상당히 좋고, 자동차의 이런 움직임에 있어서도 크게 나무랄 부분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